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박일권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표님과 같이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표님과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꼭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혼란스럽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이슈가 묻히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대표님? 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와 매매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이 거의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제로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이 이제 멈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작년도에 단기간 급등을 했죠. 그리고 서울의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한 지역도 나왔고요. 부동산 상승에 맞춰서 정부에서 가을서부터 대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었는데요. 거기다가 12월 달에 탄핵 이슈가 터짐으로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또 경제 위기감까지 굉장히 커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매매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매매가와 전세 가격도 상승이 멈췄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월 달에는 2,600건에서 여름까지 거의 9,000건이 넘을 정도로 거래량이 급등을 했었는데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거의 2,000건이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매수세에서 관망세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값 상승 이슈보다는 집값 하락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 퍼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 시점 이제 집값이 이제 약보합세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없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경제 위기감의 그런 고조,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무려 거의 2년 가까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간 상승률 자체가 거의 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의 월세 가격 지수가 가장 높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1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안 되면 월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조사했던 기준 중에서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또한 전세뿐만 아니고요. 특히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특히 비아파트의 그런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비주거형 부동산의 그런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월세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현호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고 당분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전세나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전세가와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와의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 이렇게 많이 낼 바에는
집을 사자. 또는 최근에 월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낼 바에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자라는 매매 수요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평균 전세 가격 추이를 보시면 작년 7월부터 5억 6천대에서 작년 말에는 6억을 돌파하고 있으면 단기간에 거의 5% 이상, 7,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금융적인 부분 또 이런 정책들이 현재도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리 인하 추세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만 조금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2.5%에서 2.25%까지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은요,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해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긴축 재정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적자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그래서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안 풀었는데요. 이제 확장 재정 즉 돈을 찍어 부양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금융권 그리고 한은에서도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이 거의 1,500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좀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시장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내년이 아닌지 올해가 됐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올해 26조 5천억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 이재명 대표, 이창용,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IMF가 다시 터질 수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전부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일하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여당이 계속 유지하든 아니면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나오든 간에 이런 침체된 내수 경기 또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에 따라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 유동성의 확대, 즉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돈을 찍어서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확실하게 한국은행 또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채라든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걱정 또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수급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부동산 단기적으로는 뭐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부동산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부동산 수요는 지금은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언제든 이런 수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또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0대 도달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주택 매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 자금을 활용한 실수요자 층에서도 30대가 주택 구매를 한 비율이 거의 30%, 4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앞으로도 73만 5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무려 46만 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억대 연봉자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10년 동안은 계속 할 건데요. 특히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30만 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강남 아파트 쟁탈점. 강남 아파트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15만 채인데 억대 연봉자가 130만 명이, 그리고 지방 부자들까지 또 서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핵심적인 지역, 강남이나 한강변 지역의 그런 아파트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5억 대출도 오케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 주 고객이 30대나 40대인데 파워 커플이라고 해서 맞벌이 부부죠.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고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이런 수요 자체가 강남 3구와 마용성 광 지역의 한강변 아파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가 아파트 비중 자체가 작년 상반기에 거의 20%가 넘어가고 있고요. 갈아타기 비율도 거의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주춤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상황, 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구 수 자체도 작년 말까지는 2,200만 가구였는데 2039년까지는 2,400만 가구로 해서 250만 가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 자체가 2014년도에는 53만 명밖에 안 났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거의 3배 이상이 올라갔다.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금융자산이 높은 그런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공급적인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그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 우려,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주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30%가 줄었고요. 입주 물량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 10%밖에 안 될 정도, 공급이 소멸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또 3기 신도시도 빨리 하겠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가구,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또 1기 신도시도 재건축 선도지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인 그런 공급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해서 이런 공급 정책 자체가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더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주목해야 될 점은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약 3만 6천 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합원을 제외한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11,000세대밖에 안 된다. 그만큼 실제로 공급 물량은
정말로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좀 살펴보시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심리가 좀 안 좋아졌지만 거기다가 탄핵 변수까지 겹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전월세 시장에 비상이 났습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공급 소멸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 1, 2년 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보시면 작년 1월부터 86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91.81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울 및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실 때는 작년에 38만 가구가 입주를 했는데요. 올해 25만 가구, 2027년도에는 18만 가구, 중요한 3년 후에 2028년도 입주 물량은 4만 가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해서 90% 급감을 하는 거고요. 서울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작년에 3만 9천 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올해는 3만 2천 가구, 그리고 내후년에는 7천 가구. 그래서 입주 물량이 거의 80%가 급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2, 3년 후에 이런 상황을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더욱더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 시점은 이제 약보합세이지만 향후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 요것을 이제 봤을 때는 향후 이제 집값의 영향이 굉장히 또 크게 또 작용이 될 것 같은데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또 변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올 상반기에 보시면 지금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지고 있고 경제 위기감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서 집값을 내리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 또한 내려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도 안정화, 정치도 안정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수요의 상승, 그리고 공급 급감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전월세 상승과 입주 물량의 급감, 그리고 유동성에 의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이제 상승이 될 여력이 이제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핵심 키워드를 알고서 접근을 해야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올해 2025년도 부동산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 정치적인 탄핵, 전국 심리가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 즉 풍부한 수요와 공급 급감, 그리고 또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서울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터닝을 한 후에 매수에 나서시면 가격을 더 주셔야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청약이라든지 주택 매수의 기회를 좀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선택과 집중, 그래서 매도를 하실 건 매도를 하시고 조금 상급지, 앞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매수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초양극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상반기에 약보합세가 끝나고 상승기로 접어선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핵심적인 지역 위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그리고 신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이런 투자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입장에서는 청약이라든지 상급지 위주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계획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 최상급지
재개발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완화가 당분간은 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의 재개발 지역은 앞으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재개발이 돼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울 최상급지 재개발을 소액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서울의 최상급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 최상급지 소형 아파트 재산 가치뿐만 아니고요.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3박자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죠, 대표님. 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IMF 때도 있었고요. 또 금융위기,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위기상을 잘 극복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키워드죠. 즉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는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초양극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용한역, 용산 한강변 역세권입니다. 이런 용산 한강변 역세권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같이 공부하시고요. 투자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언제든 전화 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정말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상담 시간에 얼굴 뵙고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